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을 전하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자식 걱정.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결혼을 시켜도 손주를 봐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걱정되는 게 부모 마음이죠. 애들이 힘들진 않을까? 며느리랑 사이가 괜찮을까? 우리 아들은 저 나이 먹고도 철이 덜 들었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자꾸 손을 뻗고 간섭하다 보면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엄마, 나도 이제 알아서 할 수 있어. 아버지,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게요. 이런 말 들을 때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드시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써서 키웠는데 이제 와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니. 하지만 혹시 우리가 자식을 믿지 못해서 계속 챙기고 걱정하는 건 아닐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경제적 지원이나 안정적인 환경을 떠올리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겠죠.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하면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이제는 부모님도 한 걸음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부모님들, 이제는 부모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것, 그리고 부모님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줬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나는 어떤 존재인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오죠. 오늘은 박순희님의 사연을 통해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박순희입니다. 요즘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후 외로울 틈도 없이 아들 뒷 바라지만 해왔습니다.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자금까지 모자란 건 없는지 늘 신경 썼고 손주를 봐주느라 몇 년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평생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며 살아왔는데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어떤 존재일까? 얼마 전 아들에게 시간 되면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했더니 피곤하다며 다음에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도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엄마, 이제 제 삶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내가 너무 기대고 있었던 걸까요? 나는 그저 관심을 표현한 것뿐인데 아들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더니 조용히 묻더군요. 순이야, 너는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싶니?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아들 걱정, 손주 걱정만 하며 살았지 정작 내 삶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모는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옷은 따뜻한지 늘 챙기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길로 가길 바라며 애쓰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릴 때는 뭐든 부모에게 묻고 의지하던 아이가 이제는 조언을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대화를 피하려 하기도 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는 부모가 모든 걸 해주는 게 당연했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똑같이 간섭하면 문제가 됩니다.
마치 자전거 보조바퀴를 뗄 때가 됐는데 부모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넘어질까봐 걱정돼서 손을 놓지 못하지만 정작 자녀는 이제 혼자 탈 수 있는데 왜 안 놔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자녀는 더 멀리 달아나고 싶어지는 것이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가 진로를 고민할 때 그건 어렵지 않겠니? 하고 먼저 걱정을 앞세우거나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이런 사람 만나야 해라고 조언한 적은 없으신가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자녀는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손을 놓아야 자녀가 균형을 잡고 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넘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립입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서 자녀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치 생선을 직접 손질해 차려주는 것보다 낚싯대를 건네주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철학자 칸트도 같은 의미로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평생 자식 밥상을 차려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손주 밥까지 차려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이 배고프다고 하면 직접 생선을 구워주기보다는 낚싯대를 쥐어주고 이제 내 몫은 내가 알아서 해라 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도 한숨 돌리고 자녀도 스스로 설 수 있어야 진짜 독립입니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부모라면 당연히 해결책부터 제시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돼. 하지만 한숨 돌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이 말 한마디가 자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열쇠가 됩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 문제를 척척 해결해주며 살아왔습니다. 숙제도 도와주고 직장 문제도 걱정하고 심지어 배우자 고르는 문제까지 관여하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부모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내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순간 자녀는 부모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하는 부모가 될 때입니다. 부모 마음이야 늘 궁금하고 걱정되지만 너무 자주 연락하면 자녀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밥 먹었니? 너 출근했니? 이 질문을 하루 3번씩 하면 자녀는 엄마 난 아직 독립 못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시간 날 때 연락 줘.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 신뢰를 주고 부모를 부담이 아닌 편안한 존재로 느끼게 합니다. 또한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도 허락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면 자녀는 넘어지는 법도 다시 일어서는 법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도 자전거 탈 때 몇 번씩 넘어지며 배웠듯이 자녀도 직접 경험해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끝없는 보호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모든 걸 해주다 보니 정작 자신의 삶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짐이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부모님도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에게만 온 신경을 쏟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연주해보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면 자녀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행복이 자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책임과 희생은 다릅니다. 책임은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이고 희생은 나를 버리고 자녀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곁을 지켜주는 것이지만 그 곁이 족쇄가 되어선 안 됩니다.
너를 위해 나는 모든 걸 포기했어. 이 말이 과연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짐입니다. 자녀를 위한 헌신이 어느 순간 부모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부모를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여깁니다. 자녀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난 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에만 매달리지 말고 부모 자신을 위한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부모도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평생 자녀만 바라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연주해 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연락해 수다를 떨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삶의 활력을 되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부모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한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독립시키고 난 후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모도 자녀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내 주변에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부모님의 행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길 때 자녀도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찾아오고 싶어집니다. 부모님이 행복해 보이면 자녀도 생각합니다. 나도 내 삶을 잘 살아야겠어. 이런 마음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끝없는 보호가 아니라 자녀도 부모도 각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님도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해야 하듯 부모도 자녀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녀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건 안 될 거야, 이렇게 해야 해라고 먼저 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부모가 먼저 답을 주지 않는다면 자녀는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해결사가 아니라 길을 밝혀주는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선택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면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자녀는 평생 누군가의 판단에 의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항상 곁에 머물러 주길 바라지만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전처럼 부모에게 모든 걸 의논하지 않고 친구나 배우자의 조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것이야말로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부모가 잘 키워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부모는 지나치게 간섭하는 대신 믿고 기다려준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대신 결정해주기보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원입니다. 가만히 지켜본다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자녀는 끝까지 독립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자녀는 비로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녀를 위해 손을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손을 펴보세요. 자녀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세요. 부모가 믿어주면 자녀는 더욱 강해집니다. 부모가 기다려주면 자녀는 더욱 멀리 나아갑니다. 부모의 사랑은 가까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깊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 자신을 위한 삶도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황금빛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